네, 안녕하세요. 광누규 변호사입니다. 이혼 소송 중에 법원으로부터 재산 목록 작성하라 이런 우편물을 송달 받아 본 적 있으실 텐데요. 아마 지금 영상도 그런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가 좀 막막하신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재산 목록을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목록표를 보실 수 있거든요. 뭐 동산, 구분의 동산,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, 기타의 청구권, 특허권, 회원권, 뭐 과거의 재산 처분 사항, 채무, 고정적 수익, 고정적 지출, 기타 등등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들이 쭉 써 있습니다. 일단 숨이 턱 막히시죠?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. 동산은 말 그대로 유동자산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네모칸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. 현금을 갖고 계시다 그럼 현금 체크. 내가 수표를 갖고 있다. 어음수표 체크. 뭐 또는 내가 시계나 보석을 갖고 있다. 체크. 이제 또 고민이 생깁니다. 보석이 어디부터 보석인가요? 제가 보석은 갖고 있는데 큐빅도 보석인가요?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용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좀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정도 생각이 드시면 기재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결혼하시면서 받으셨던 뭐 다이아 반지, 뭐 1캐럿 반지 이런 거는 꽤 이제 고가의 제품이죠.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에도 뭐 명품 시계다 그러면 좀 기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뭐 100만 원 넘어가면 일단 기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뭐 그렇다고 너무 세세하게 뭐 사파이어 뭐 목걸이도 있고요. 뭐 다이아 뭐 0.1부 귀걸이 하나씩 뭐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. 여기에 뭐 사무기구 막 이런 거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제 집에 제가 산 책상도 써야 되나요? 뭐 이제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요.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꽤 고가의 물건을 기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 여기에도 뭐 부동산 있으시면 부동산 체크, 뭐 전세권자로 전세로 이제 집에 살고 계시다면은 전세권자잖아요. 거기에 보증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전세권 등등 이런 거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채권, 기타의 청구권 이런 거에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런 거 있으시다면 금전채권 이런 거 기재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일단은 여기서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회원권 있으시면 당연히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요.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채무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고정적 수익, 고정적 지출에도 요 해당되면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체크를 다 하셨으면은 재산의 종류와 내역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. 아까 현금 있으셨다 그러면 무슨 은행에 얼마 이거는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써야 되나요?로도 많이 물으시거든요. 제가 오늘은 100만 원 있었는데요. 어제는 80만 원이었거든요. 언제 기점으로 쓰죠? 언제 기점으로 쓰냐 하면은 이혼소장 접수 시 기점으로 일단 기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재산의 종류에 동산 현금 뭐 2022년 3월 10일자 기준 500만 원 하나은행 계좌번호 이렇게 쓰시고요. 쭉 뭐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시면 그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. 뭐 시계도 언제 몇 년에 산 롤렉스 시계 뭐 제품명 현재 시세 뭐 살 때랑 지금 시세랑 다를 수 있잖아요. 당연히 물건이. 그럼 현재 시세 본인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금액을 별도로 써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채무도 잘 쓰셔야 됩니다. 어떤 분들은 이거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모르는 제가 추가 채무가 있었는데요. 이거 제가 창피해서 안 쓰고 싶은데요.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창피하고 이런 거 없으시니까 있으신 거 다 쓰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신용 대출을 받으신 거든 와이프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계신 거든 어쨌든 꼼꼼히 다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고정적 수입이나 고정적 지출에 대해서 미리 잘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재산 분할을 정할 때 꽤 많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요. 고정적으로 쓰거나 또는 벌어들이거나 특히 쓰는 부분이 있다면 꼭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작성하고 나면 대부분들 이것저것 많으시면 5장, 6장 되거든요. 이게 작성하는 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 저녁 정도, 2-3시간 정도는 시간을 잡으셔서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 부동산도 뭐 시세를 밑에다 기재하셔도 되고요. 뭐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 뭐 내가 오늘 시세를 기재한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거를 그 값으로 확정적으로 정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. 이름 참작 자료가 되는 거니까 시세를 쓰셔도 좋고 만약에 내가 시세를 모르겠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니까 그거는 뭐 보다 정확히 하고 싶으신 분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재산 목록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좀
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오늘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릴 테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좋고요. 생각보다 이게 막 일단 딱 서류만 보면 으악 이렇게 쉽지만 하나하나 이제 기재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저희 영상 도움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,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